현장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 스테빌라이저 자체가 이렇게 불량일 게 없다. 뭐 아시겠지만 너무 단순한 부품이어서 장착된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더메카닉 임 팀장입니다. 오늘 차량은 BMW OGT 모델이죠. 12년식이고요. F07 OGT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하게 이제 하체 소음으로 입고됐어요. 점검을 해봤더니 스테빌라이저 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스테빌라이저 바 또는 안티롤 바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스테빌라이저 바는 생긴 게 꼭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정비 배울 때는 꼭 활대라고 했어요. 이거를 활대. 원래 정확한 명칭은 스테빌라이저 바, 안티롤 바. 차가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때 차가 좌우로 생기는 이 롤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이 차량의 좌우로 롤이 생기지 않고 앞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서스펜션이 상하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롤 바는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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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부분이 부싱이 손상돼서 소음이 나는 거는 지난 영상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차는 교환한 지 2달도 안 됐어요. 신품으로 BMW 오리지널로 교환했고요. 이렇게 라벨이 있습니다. 신품으로 교환했는데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부품이 신품이 있어서 테스트 해봤을 때 소리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확인됐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서 AS 처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 부품에 대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이게 한 40만 원 중후반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주문했던 서비스 센터 쪽에다가 부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파트 워런티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제 문의를 남겼을 때, 첫 번째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느냐, 두 번째 설치된 브라켓에 이물질이 있느냐, 또는 윤활제를 도포해서 장착을 했느냐, 뭐 이런 문의가 있었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 다시 다 탈거해서 세척도 하고 정확한 토크로 조였을 때에도 소리는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신품을 장착해 본 거니까 저희 신품 장착했을 때는 소음이 발생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의 답변은 이 단품으로는 AS 처리가 안 되니 이 차와 함께 서비스 센터로 입고를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 부분도 뭐 고객님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고 차를 전체적으로 서비스 센터로 보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스케줄이었어요. 8월 달에 와요. 지금 2월 달인데. 지금은 겨울이고 8월은 여름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런 고무 부싱들 같은 경우는 소리 나던 것도 잘 안 나요. 고객님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운행을 계속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체에 뭔가 충격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고증 처리도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답답해요. 이거는 6개월 후에 와서 점검받아라, 이거는 해주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뭐 제가 뭐 BMW 서비스 센터의 파트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수입차 업종의 부품이 보증 제도에 대한 것도 되게 불투명하고, 보증에 대한 그런 가이드가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 센터가 아닌 일반 부품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많은 부품 업체에서 오리지널 부품은 AS가 안 된다가 기본이에요. 왜 도대체 안 되냐? 오리지널 부품이 오리지널이라서 고장날 일이 없다, 뭐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가 왜 있어 도대체? BMW의 신차들도 다 고장나고 문제가 되고, BMW 오리지널 부품이라고 해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 있고, 저도 근무할 때 파트 워런티를 많이 진행했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정확한 조건이 필요해요. 아까 서비스 센터에서 먼저 저희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설치가 돼 있었는지, 거기에 뭐 이물질이 뭐 묻어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장착할 때 정확한 티스에 보면 어떠한 윤활제도 바르지 않고 깨끗하게 조립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져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부품 업체에서도 정확하게 이 부품이 왜 고장났고 어떻게 고장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부품 워런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수입차라는 명칭도 좀 이제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갤럭시 뭐 폴드 이런 거 사용하는 분들한테 와 국산폰 사용하네, 그다음에 뭐 아이폰을 쓰는 사람 보고 와 수입폰 사용하네 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똑같이 그냥 아이폰과 뭐 갤럭시가 있을 뿐입니다. 국산차, 수입차라고 부르는 명칭이 좀 의미가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점점. 그 이유는 수입차 시장이 너무나 커져 있고, 이 많은 차량들을 관리하기 위해선 더 원활한 부품 공급, 차후 차량의 관리에 대한 법 제정도 다시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수입차 부품을 판매하는 곳도 분명히 다 고충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품들이 불량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불량이 아닌 부품을 불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막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케어가 안 돼서 이렇게 점점점 부품 업체들이 보증을 제한한다거나 보증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수입차 부품 업체에다가 요청을 했던 거는 각 브랜드의 기술 고문을 채용을 해서 그 부품이 진짜 불량이 맞는지 불량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채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런 분들이 각 서비스 센터나 이런 곳에서 워런티, 보증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좀 적용을 해서 애프터 시장에도 보증 제도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한테 딱 고지를 하고 이만큼 무조건 보증을 해드립니다. 이거 AS 기간이 이만큼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계속 제 돈으로 사서 그냥 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도 정확하게 불량이 있으면 구매한 곳에다가 이거에 대한 거는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되게 필요해요. 정확한. 이제 너무나 커져버린 요 수입차 시장, 그리고 수입차 시장이 커졌다는 것은 부품 시장도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이곳에 조금 더 정확한 보증, 워런티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더 많은 정비소들도, 그 다음에 수입차를 운행하시는 차주분들도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카닉 임 팀장의 푸념이었고요. 아무튼 그래요. 푸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